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물질의 자성부터 시작해갖고 유도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사실은 이제 유도기전력이 정확하게는 물리 2로 넘어갔어요. 근데 물리 1에 유도전류 파트로 좀 들어있어.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아예 그냥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버릴 거야. 왜냐면 그게 내신에선 심화 과정으로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자성. 어허이. 우리가 자성 그러면 마그네티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앞부분에 선생님이 자석에 대한 얘기를 했지. 자석은 원자 수준에도 자석이라 그랬지.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성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적인 성질의 근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생겼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지. 원자 수준에도 자성을 나타낸다고.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안에 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전자가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지. 여기에 이제 전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 지구각 안 했지. 지구각 하면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천체들이 행성들이 돌고 있거든. 그것처럼 마치 이렇게. 물론 이제 전자는 저렇게 움직이진 않는다. 나중에 전자는 파동성으로 움직여. 그건 조금 달라. 입자가 좀 달라 작아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자가 저렇게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저렇게 움직이는데 전자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지.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는 오른나사 법칙이라 그랬죠. 오른손.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에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이해됐냐? 이렇게 전류가 지금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돈다 그러면 직선으로 N극, S극이 생기는 거잖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하나가 각자 저런 형태를 보이는 거야. 이게 자성의 근원이다. 그래서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원자 수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원자들은 중구난방으로 물질 내에서 분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형성된 주변을 공전, 자 이걸 뭐라 그럴 거냐면 전자의 공전이라고 할 거야. 전자의 공전에 의해 생기는 자성은 저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원자들의 집합체잖아. 그런데 원자들이 그냥 이렇게만 있겠니 전부? N방향으로 이렇게만 있겠어? 지 맘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쇄되더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도대체 자성을 나타낼 거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 확대를 해볼게. 전자 하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본 사람은 없어요. 전자 어떻게 생겼니? 그럼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핵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다 동그랗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 사람은 없어.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전자 주변의 전기장이 원형으로 분포하는 건 알아. 그냥 원형으로 전기장이 분포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애도 원형일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보지는 못했지만 예쁘장한 동그라미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하겠어? 공전 나왔으니까 자전도 하겠지. 자전도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축이 반듯하면 좋겠지만 조금 삐딱하게 그려볼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얘도 축이 이렇게 삐딱하다 그래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봅시다. 반듯하니? 응. 축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봐.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 아까도 전자의 자전이잖아. 이건 전자의 자전 방향이니까 만약에 얘를 갖다 전류로 본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일 거란 말이야. 똑같이. 반대 방향일 것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쏟아져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끝이 N극을 나타내고 그 반대편은 S극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자의 자전 또는 뭐라 그러냐면 스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스핀이라고 그러잖아. 회전하는 걸. 전자의 자전. 그러다 보니까 자성을 나타내는 거의 주 원인은 공전하고 자전인데, 전자의 공전하고 자전인데 그 중에서도 자전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자는 물질 전체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상쇄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자의 스핀은 딱 그 물질은 거의 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스핀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자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근원은 공전하고 자전인데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전, 즉 스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 구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 원자들이 배열하는, 근데 N극에서 S극이 이렇게 향할 거 아니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배열이 되는데 우리 이거 자기장 또는 자속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할 거야. 이게 N에서 S로 가는데 요게 구역들 이렇게 구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구분이 물질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NS 방향으로 이렇게 막 분포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자기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한쪽 방향으로 쏠릴 거냐? 벡터 합이라 그러죠. 이 화살표를 방향을 갖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그러면 이 벡터 합을 다 토탈했을 때 이쪽으로 얼만큼 많이 한쪽으로 치우칠 거냐라고 하는 게 자기장이 세다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자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기 구역이 얼마나 분포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구분 짓는 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자성체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눈다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강자성체다.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 그러면 페로마그네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마그네티즘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페로마그네틱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얘는 주로 뭐하고 맞냐면 철하고 니켈 같은 물질 이런 애들. 특히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자석에다 붙여놓으면 자석이 되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석을 띄워도 얼마간은 자석으로 유지가 되지. 이런 애들을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했어.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야. 요거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원래 보면 단원에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예, 철 같은 경우는 철, 니켈,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화가 되게 잘 되는 거야. 이 자기화가 되는 거가 이제 제거해도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자기화가 잘 되고, 자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자기 구역이 좀 넓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되고 한쪽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되는 애를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 기억나니? 상자성체는 우리가 이제 파라마그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그네티즘이죠. 누가 있었어? 뭐 알루미늄 같은 애들? 또 뭐 있을까요? 산소?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반자성체가 있어. 반자성체는 우리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 구리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물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뭐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는 생체 이런 애들이 있지.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쓴 이유가 얘네 두 개는 자 상자성체는 이 자기화가 조금 덜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찰싹찰싹 붙는데 상자성체는 잘 붙지는 않아. 그런데 자석을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내부가 변하기는 해. 이 문제는 뭐냐면 제거하면 사라져 버려.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거했단 말이 나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그 자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 이제 얘는 반자성체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야. N극 S극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데 자화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N극 S극이 되면 저쪽에서 내가 N극 S극 이렇게 딱 자기장을 주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N극 S극이 생기는 거야. 반대로 생기는 거야. 밀어내는 현상이지. 얘네 둘은 붙는다 그러면 얘는 밀어낸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다. 역시 얘도 제거하면 제거돼요. 자석부터 외부 자기장 붙어 있을 때만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제거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성을 얘기할 때 자성의 근원은 공전이다. 근데 그 특징적인 건 스핀, 자전이 더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성체의 종류는 이거다. 사실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수능 문제에서 항상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단독으로는 나오진 않는데 이게 이제 역학하고 같이 나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하고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물체 갖다 놓고 N극 S극, N극 S 갖다 놓고 자석을 갖다 댔다가 띄었다가 갖다 댔더니 얘가 그러면 강자성체에다 갖다 댔다가 띄면 얘는 자석이잖아. 이걸 갖다 댔더니 얘가 밀렸어. 그럼 얘는 반자성이야. 근데 얘를 갖다 대도 땡겨왔어. 얘는 그럼 뭐야? 상자성이야. 뭐 이런 거죠. 그 자석 외부 자기장 옆에 변화를 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번 단원에서 이제 물질의 자성하고 뭐가 나오냐면 유도기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유도기전력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요 얘기를 조금 배웠을 건데 유도기전력이라는 용어는 배우지 않았을까? 처음 들어보지? 들어봤니? 유도기전력 한번 배운 적 있어?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가 유도기전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유도 파트에서 나와. 지금 하는 게 전자기유도다. 그 이론은 전자기유도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값, 전압값으로 나오는 게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값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먼저 뭘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냐면 렌츠의 법칙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전자기유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렌츠의 법칙이거든요. 렌츠의 법칙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전자기유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렌츠의 법칙이다. 사실은 이 렌츠의 법칙도 자연 법칙 중에 이 평형의 원리라는 유명한 원리가 있죠. 평형의 원리 중에 하나야. 자연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래. 이게 기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유 없이 가서 뺨을 한 대 때렸어. 그럼 깜짝 놀라요. 선생님이 때리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힘 세잖아. 내가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맞으면 안 되잖아. 탁 왜 그러시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이거 한 때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하겠죠. 이런 거야. 자연이잖아. 너도. 똑같은 거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진행돼 버려.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게 자연이야. 이게 좀 광범위하게 얘기했을 때 평형의 원리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을 들이밀면 그 자기장을 이겨내려고 하는 반대되는 자기장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고 이 렌츠의 법칙을 이제 쭉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를 패러데이가 이걸 수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물리 2에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 1에는 렌츠의 법칙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반고 말고 이제 자사고나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 문제를 내십니다. 심화 과정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이제 오늘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 유도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게 나오는데 본 적 있을걸? 이렇게 된 실험 장치가 있어.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도선이 이렇게 코일이 칭칭칭칭 감겨 있습니다.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이 보이니? 좀 이해가 되냐? 이렇게 앞으로 칭칭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이 보이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검유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둥에 코일만 칭칭 감겨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 실험 장치에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자석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할 거야.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N극 있죠. 여기 뒤가 S극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N극을 갖다가 이제 밀어 넣는 거야, 자석을. 그리고 또 뺄 거야. 넣었다 뺐다 할 겁니다. 근데 밀어 넣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자석에 N극에서 우리 알고 있죠? N극 끝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자기력선이라 그러지. 자기력선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그렸어. 자, N극 끝에 있는 데가 제일 자기력선이 촘촘하지. 우린 이걸 자속 밀도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서 자기장이라고 B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테슬라라고 쓰는 거야. 이게 자기장이야. 그래서 자기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이 선들이 나올 거냐. 선들이 많이 나오면 자기장이 센 거야. 그러니까 촘촘하면 센 거야. 그러니까 자석 끝이 센 거야. 촘촘하니까. 반면에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듬성듬성해지지. 그러니까 약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약한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N극이 훅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코일이 가만히 있겠냐고. 한 대 줘 맞은 거잖아. 그러면 나도 N극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N극 있어. 그러면 얘 S극이 자동으로 생성돼야지. 그래서 N극으로 밀어내갖고 얘 들어오는 놈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들어올 때 얘도 N극을 밀어내는 거야. 왜? 들어오는 걸 상쇄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얘로 인해가지고 얘로 유도돼가지고 여기서 N극이 생기는 거니까 N극이 이렇게 되잖아.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잖아. 그래서 밀어넣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기는 거야. 전류가 생겨. 이번에는 잡아 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이제 잡아 빼면 N극이 멀어지니까 듬성듬성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밀당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들어올 때 밀어내는데 근데 그냥 갑자기 나가려니까 붙잡는 거야. 붙잡는 게 어떻게 돼? S극이 형성이 돼. 그럼 여기가 N극이 형성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 검유계에서는 어떤 그림이 측정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0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쪽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걸 갖다가 전류로 측정하잖아. 그럼 전류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이게 시간이에요. 전류의 색이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교류라 그래. Alternating Current다 그래서 AC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 이거는 테슬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지. 직류는 에디슨이 주장을 했고. 근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겨갖고 지금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영화에도 나와. 이게 전류 전쟁이라고 하는 커런트 워라고 하는. 거기서 그 장면 나오는 에디슨이 그 교류가 위험하다는 걸 자기가 직류가 더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교류가 제일 단점이 위험한 거거든. 죄수들 사형시킬 때 쓰는 전기의자를 교류로 만든 거야. 발명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디슨 되게 존경하지만 사업가였어. 그래도 굉장히 좀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기의자를 막 알린 거죠. 이거 사용할 때 이걸 쓴다. 근데 이거 교류다. 위험하다, 교류가. 근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겨서 우리가 지금 교류를 쓰고 있는 거야. 최근에는 이제 직류로도 많이 송전을 합니다.
이제 직류 교류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교류를 더 많이 쓴다. 교류는 매 시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한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60Hz야. 1초에 60번 반복해. 그러니까 이런 전등들은 1초에 120번 깜빡거리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뿔말을 60번 하는 거니까 깜빡거림을 120번 하는 거야. 사실은 깜빡거림이 보여야 되는데 1초에 120번이면 우리 눈이 그걸 감지해내지 못해. 우리 눈이 그래서 성능이 좋지도 않거든. 잔상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잔상으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찍잖아요. 깜빡거려. 이게 120번 깜빡거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그게 교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 밀어넣으면 N극이 생기니까 이렇게 생기다가 빼면 S극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1 때도 이게 나오는데 렌츠의 법칙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유도 전류를 지금 발생하는 게 유도 전류잖아. 많이 발생시키려면 유도 전류를 많이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뭐가 있겠어? 첫 번째, 일단 자기장이 세야 되니까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장을 세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면 되는 거야? 코일의 가문수를 많게 하는 거야. 가문수를 많게 하면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더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변화량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변화량을 크게 줘야 되니까 빠르게, 즉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이 많이 발생시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자석을 고정하고 반대로 코일을 왔다 갔다 움직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거죠. 어쨌든 이 과정들이 뭐를 주는 거야? 외부 자기장 변화를 줘야지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석 가만히 넣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움직여줘야 돼. 변화량이 생겨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통해 갖고 다 증명을 했어. 이걸 이제 패러데이가 이제 저기를 해준 거예요. 수식으로 만들어 준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렌츠의 법칙에서는 이제 또 뭐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 이렇게 X, X. 신영아, 이거 XX 의미 알아?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화살로 표현한다 그랬지,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뒷꽁무니가 이렇게 보이고 앞에 촉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균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3테슬라? 우린 자기장이란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쟤는 자속 밀도야. 자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쏟아질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균일하게 3테슬라로 쏟아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직선, 정사각형 도선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정한 속도, V라는 속도로. 들어갈 때 저 도선에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네가 좀 이해를 좀 할 것 같으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야. 지금 막대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거야.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막 이렇게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막 떨어질 거란 말이지. 이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인 거야. 거기에다가 뭐를 여기에 정사각형의 직선을 이렇게 V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 그림이 위에서 본 모습이야. 이해됐냐?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야. 자,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막 자기장이 일정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노란색의 정사각형 도선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저 정사각형 도선 내부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야 돼. 얘가 끌고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고. 내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근데 얘가 이만큼 들어가면 이제 이만큼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돼? 이만큼이 들어가는 영역이 증가하지. 들어가는 게 증가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들어가는 양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저걸 상쇄시켜야 되잖아. 오른손 나오는 방향으로 상쇄시켜야지. 나오는 거가 증가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방향,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기어 들어갈 때마다 저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완전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안에 쏙 들어가서 이동하면, 안에 쏙 들어가서 이동하면 변화 있냐 없냐? 없지. 꽉 차 있는 상태로 변화 없이 가잖아. 유도전류 안 생겨. 유도전류 안 생기는 거야. 변화가 없잖아. 요 구간에 쏙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이동해도 그 내부에는 똑같이 자기장이 똑같으니까 변화 없지.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가운데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요만큼 나가면 이제 요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어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고 있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반대로 하려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늘려야지.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늘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지. 그래서 나올 때는 유도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도선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일정한 자기장 영역에다 끌고 들어갔을 때 유도전류가 이런 식이 되더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반시계가 마이너스겠죠?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는 이제 뭐 시간이나 길이겠지, 길이. 여기 도선의 길이, 여기를 뭐 A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도선이 들어가는 길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전류겠죠. 무슨 전류야? 유도전류죠. 유도전류가 어떻게 되었어? 여기 이제 0이죠.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할 거 아니야. 매번 면적 변화가 저기 아니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 완전히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0이야. 그러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 전류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연결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이제 이게 바로 이 두 개가 렌츠가 얘기한 렌츠의 법칙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그 패러데이 법칙이 이제 여기서 유도가 되는데 여기의 조건에서는 지금 뭐냐면 여기 원형의 구멍에 면적이 일정합니다. 면적이 일정해. 그리고 뭐가 변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고 있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장이 일정하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뭐가 변하고 있어? 면적이 변하죠. 이렇게 되더라.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근데 어쨌든 유도전류가 생기는 그거를 두 가지로 다른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구멍에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촘촘한 게 듬성듬성한 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킨 거야. 여기는 자기장은 균일한데 일정한데 거기에 얘가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면적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면적이 변화하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걸 측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가 이걸 가지고 유도 기전력을 만든 겁니다. 유도 기전력 E라고 하고 얘 단위가 뭐냐면 볼트야. 자, 이쪽 유도 기전력인데 단위를 볼트를 쓰잖아요. 자, 우리 전압도 그 다음에 생명시간에 나오는 전이차 들어봤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유도 기전력이니까 기전력이죠. 야, 얘네 셋 다 전부 다 단위를 뭘 쓴다?
볼트를 쓴다는 거죠. 물리에서 같은 단위를 쓴다는 얘기는 같은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전압, 너무 잘 알고 있지 우리?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이차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야. 그 위치 에너지니까 일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압은 일 에너지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어쨌든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이고, 기전력은 이걸 풀어서 쓰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값이야. 그러니까 이건 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F 힘이 아니야. 이건 전압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세 개는 무조건 전압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단위를 볼트를 쓰는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가 유도기전력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이 반대되는 방향이잖아. 반대되는 방향의 부호가 마이너스거든. 그 다음에 n 회로의 가문 수야. 회로 수 n. 미분 배웠냐고 물어본 이유가 변화량의 시간 변화량의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이 나와요. 이걸 파이라고 읽어. 델타 파이라고 읽습니다. 요렇게 패러데이 법칙을 만든 거야. 이거 단위가 그리고 볼트야. 전압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뭐라 그랬니? 파이를 자기 선속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 파이라고 하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나타낸다?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더라. 이거 우리 자속 밀도라 그랬지. 자기장이라고 그동안 했던 정확한 표현은 자속 밀도야. 단위가 테슬라라 그랬지. 얘는 뭐라고? 면적이라고. 단위는 뭐예요? 미터의 제곱이야. 우리 테슬라하고 단위가 같은 게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네 둘 곱하면 미터의 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웨버라고 읽어. 뭐 이 정도는 그냥 적어놓기만 해. 단위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 선속이 자기선속이 자속 밀도하고 면적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아? 그죠? 자기장하고 면적이 변화하는 그 관계였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되는 거야. 자, 이를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 애는 도선의 가문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 가문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물론 여기는 많아. 여기는 가문수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 근데 보통 우리한테 문제 나오는 건 n이 1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n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쓰고 델타 변화량이고 가운데 이제 bs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수학적인 내용이야.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얘 변화량을 얘를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얘를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야. 두 개의 동시를 다 변화시킬 수도 있어. 수학에서 편미분이라고 해서 이런 걸 미분할 수 있는데 지금 미분을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를 변수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어떤 경우가 생기거니? 첫 번째, 뭐가 일정한 경우? B가 일정한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 S가 일정한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B가 일정한 경우하고 S. 그러면 식을 예쁘게 써보자고. B가 일정하면 B는 상수잖아. 변하지 않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빼도 돼. 그래서 얘를 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B를 앞으로 빼고 변화량을 S만 놓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S를 빼고 델타 B 이렇게 해도 된다. 됐니? 자, 그러면 먼저 B가 일정한 경우에 어떤 경우는 바로 이 경우죠. 바로 전에 했던 거. B가 일정한 경우. 자, 그랬을 때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 이제 마이너스 B, L, V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는 공식처럼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이따 내가 유도를 해줄 거야. 일단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야. 저기 렌치의 법칙. 여기는 물론 이제 코일이 많이 감겨있기 때문에 여기다 n을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코일 숫자를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면적이 일정했잖아. 저 구멍의 면적이 일정하고 이제 뭐가 시간대별로 뭐가 자기장이 변한 거잖아. 그죠? 넣다 뺐다 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압값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면적 변화 때문에 전압값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다. 그냥 이 물리2라고 적어놓기만 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 이건 정확하게는 물리 2에 나와 있는 디귿자형 도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물리 1의 심화 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숫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물리 2 수준으로 한번 해줘 볼게. 그걸 알면 되게 편해. 자, 디귿자형 도선 한번 얘기해 봐. 자, 우리가 이런 애가 있다 그랬죠? E는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볼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N은 1이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쓴다 그랬어.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이거 미안해. 뭐가 일정하다 그랬지? B가 일정하고 델타 S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디귿자형 도선인데, 디귿자형 도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에 이제 저항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이제 동그랗게 생긴 젓가락처럼 생긴 균일한 막대기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금속 막대기다. 전기가 잘 통하는 은수저라고 생각해. 젓가락. 근데 똑같아야지 잘 굴러갈 거 아니니? 이쪽으로 V가 일정하게 등속 운동으로 2m/s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균일하게 자기장이 쏟아지고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해되겠지? 이렇게 전자석이 됐든 뭐가 됐든 말급자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자기장을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이 지금 3테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저항 아래 뭐 예를 들어서 2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걸려 있어. 그리고 얘 도선의 길이가 지금 L인데 0.1m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지금 봐봐. 아무것도 없어. 전원도 없어. 자기장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막대기를 여기서 2m/s로 굴려. 도로로 굴렸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니? 얘가 한 이쯤 가지 않을까? 이쯤 굴러가겠지? 이쯤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요만큼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겠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일단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게 늘었지. 그럼 나오는 걸로 상쇄시켜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자기장은 3테슬라로 변함이 없어.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E는 자, 마이너스, 자, N이 1이야. 도선 하나죠? 그래서 1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자, 이번에는 B는 그대로 앞으로 뺐고, 뺐고. 이제 이거 면적 변화량이거든. 이거를 선생님이 L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만 델타 X라고 놔볼까? 지금 변화된 건 X축 방향의 길이만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거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걸로 표시한다면 이게 뭐냐?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P, L, V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나온 거야. 공식처럼. 유도기전력에서 자기장이 일정할 때 디귿자형 도선에서의 전압값은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값에 전부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볼까? E는 마이너스에 얼마? B가 3테슬라였어. 곱하기 0.1m였어. 곱하기 2m/s였어.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6 볼트가 나오는 거야.
이게 유도 기전력이야. 전압값이지. 마이너스는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의 의미야.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V는 IR 유명한 공식 알잖아. 그죠? 오메 법칙 유명한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I 유도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I는 R분의 V잖아. 근데 R 친절하게 주어졌네? 2ohm이에요. 마이너스 0.6V 나왔네? 마이너스 0.3 암페어야. 아하! 이 값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고 0.3 암페어가 흘러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까지도 세기까지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지금 이런 값까지 구하는 건 물리 2고 요 내용을 아는 거는 물리 1이에요. 그럼 조금 심화 과정으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얘가 지금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아이고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 자기장 들어가고 힘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힘이 이쪽이니까 얘를 끌어당기면 힘은 이쪽으로 생기게 돼 있어, 전자기력이. 그런데 여기서 등속 운동으로 끌으려면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우리가 등속 운동 그러면 힘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얘는 당기면 당길수록 이쪽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하고 똑같은 힘을 줘야지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힘을 이쪽으로 줘야 되는. 그래. 그럼 처음 속도는 유지되는 거지. 처음 속도가 있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마찰력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마찰력이 20N이면 엄밀히 얘기하면 20.00000001 정도 줘야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그냥 우리는 20N 줘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조금 이해가 되냐? 그 정도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자형 도선은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가지고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더라. 유도 전류를 직접 구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S가 일정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 S가 일정한 거는 저기 있는 저 구멍 있는 데다가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번에는 한번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S가 일정할 때 예시는 어떤 예시를 들어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주 균일한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자석으로 만든 자기장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반지가 있어요.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놓고 고정시켰어. 이 금반지를 고정시켰으니까 결국 이 자기장 영역에 걸리는 면적이 여기잖아. 이 면적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 위에다 넣어주는 자기장을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세게 주면 이걸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서 세게 주면 이렇게 흐를 거야. 근데 반대로 지금보다 더 약하게 빼버리면 이쪽으로 흐르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이렇게 준다.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 여기다 주는 자기장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줬다고 예시를 들어보자. 그러면 T1, T2, 0에서부터 T1까지 어떤 특정한 B0를 줬다 그래봐. T1까지는 계속 증가시킨 거잖아요. 계속 넣어준 거잖아. 그럼 이거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 식의 반대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S가 일정한 거니까 유도기전력 E는 자 도선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뭐가 일정해요? S가 일정하니까 이제 이거 델타 B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 값에 초점을 가지면 되지. 이 값이 뭔데? 이 도선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가 더 크지. 절대값이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전압값이 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부분이 더 큰 거야. 방향은 반대지만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아직 네가 미분을 안 배워서 미분 적분을 안 배워서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의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초부터 t1초까지 갈 때 어떻게 되면 기울기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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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작아지지. 이게 점점 작아지면 전압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전류값이 점점 작아져.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반대로 여기를 지나면 반대지만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는 얘기는 기울기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 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건 대학 과정에서 하는 거고 여기도 물리 2야 지금.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이 물리학 1의 심화 과정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그림은 나와요. 유도 전류가 어디까지 어디로 흐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방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나온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자성하고 그다음에 자성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줘가지고 근데 그 자기장의 변화가 두 종류다. 직접적인 자기력선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면적을 변화시켜서 상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더라. 자기력선은 똑같이 쏟아지는데 면적을 다르게 해버리면 그럼 자속 밀도가 자기 선속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패러데이가 유도 기전력 식을 이렇게 만든 거야. 시간에 대한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다 라고. 조금 아웃라인이 잡히지? 일단 필기를 좀 해보세요.